야, 숙제 안 보낸 사람. 안 왔고. 김도윤. 닥쳐, 남아. 차진서 같이 남으시면 되고요. 이재영도 남으시면 되고. 주간지는 매주 금요일에 남길게요. 오케이. 주간지는 월요일까지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금요일에,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전부 다 완성이 안 되면 남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간지 꼭 하세요. 필기할 준비들 하시고. 자, 오늘은 지수함수 나가는 날입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지수가 변수면 지수함수.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어떤 상수의 x제곱 요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다. 알겠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a, 요 밑을 담당하고 있는 a라는 상수는 반드시 0이랑 1 사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크셔야 돼요. 알겠어? 음수가 오거나 1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우리가 지수를 배우면서, 지수 법칙을 배우면서 이미 문제들에 맞춰져 있는 조건이라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함수에서는 이거 이외의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x에 홀수를 집어넣었을 때랑 짝수를 집어넣었을 때, 혹은 홀수랑 짝수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를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겼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든 항상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가 나오니까 밑에다가는 1을 집어넣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도 굳이 너무 빡세게 외우실 필요 없고 어차피 문제에서 이미 다 맞춰져 있는 조건이니까 그냥 아 저렇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지수함수를 파악을 하실 때, 자, 결국에 얘는 그래프가 너무나 중요한 친구예요. 그래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려볼 건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 두 가지 버전으로 구분해서 그릴 수가 있다.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잘 봐, 이 밑에 1보다 큰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x값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 함수값이. 이해돼? 맞아? 이 밑에 1보다 큰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증가해요. 여기까지 오케이냐? 오케이야? 그 다음에 잘 봐. 어차피 여기에 1보다 큰 양수만 집어넣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양수만 이렇게 집어넣었어. a가 양수가 됐어. 그지?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x에다가 아무 숫자나 어떤 실수든지 다 집어넣어서 얘를 음수값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나요? 하시면 절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x에 0 넣어보시면, 즉 y절편 얼마야? x에 0 넣어보시면 y절편 얼마야?
x에 0 넣으시면 a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y절편은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시면 y절편이 1이고요. 그죠? 증가하면서 음수는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 알겠어? 다음에 얘도 y는 a의 x제곱의 형태인데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은 1이고요. 그죠? 다음에 얘도 0이랑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지수함수를 만들었어. 얘가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 물어보시면 없어요. 그죠? 다음에 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 2분의 1 같은 요런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해.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질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지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y절편.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1보다 클 건지 0이랑 1 사이일 건지 요거 세 개를 무조건 기준으로 잡고 가셔야 돼. 알겠어? 잘 봐. y절편 여기서 얼마냐면 1이에요. 맞아? 여기서 얼마냐면 1이야. 오케이. 점근선 뭐야? 가까이 가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이지. 그지?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수값으로 음수가 못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음수랑 양수의 경계선이 누구냐면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0이야. 얘도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어. 함수값으로 양수만 튀어나와.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이 누구냐면 y는 0이죠. 이해되시나? 결국 점근선이 x축이 돼. 이해돼? 여기까지? 다음에 a가 1보다 클 거냐 a가 0이랑 1 사이일 거냐는 뭘 결정하냐면 a가 1보다 크다면 지금처럼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 a가 0이랑 1 사이라면 지금처럼 무슨 함수냐면 감소함수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박아 놓는 걸 추천을 드린다.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지수함수의 무슨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아니면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다 이 녀석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머릿속에 박아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생김새랑 y절편, 점근선까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자, 다음에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말고 m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m은 양수일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y는 a의 x제곱이었던 지수함수가 식이 어떻게 바뀌시면 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하시면 되죠? x 대신에 x-m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요렇게 생긴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m은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오른쪽으로 밀린 거야. 그러면 특징으로 잡아야 되는 y절편이 원래는 1인데 걔보다 밑에 있겠지. 이해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기 때문에 y절편이 1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에다가 0을 넣어서 실제로 y절편을 한번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시면 돼? x에 0 집어넣으시면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a의 m제곱분의 1 나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암기사항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두 번째,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n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쟤가 y축으로 위로 올라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1이 이번에는 더 밑에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결국에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이랑 x절편 점근선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지? y축 평행이동은 저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냐면 점근선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 맞아? 잘 봐. 이렇게 하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함수의 식이 바뀌어요. 그죠? y 대신에 y-n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n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는 거니까. 맞아? 원래는 점근선이 얼마였냐면 y는 0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든 요소들이 다 같이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점근선이 얼마로 바뀌어? y는 n하고 바뀌어요. 알겠어?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무조건 점근선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다음에 대칭이동 얘기할 건데 첫 번째, x축 대칭시키려면 y는 a의 x제곱이 어떻게 되면 돼? x축 대칭 어떻게 시키는 거야? x축 대칭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뭘 바꾸면 돼? 예?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들어오시면 얘가 x축 대칭된 애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얘는 y는 ax의 제곱을 y축 대칭 시키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되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시냐? 얘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랑 똑같아? 얘랑 생긴 게 똑같아. 그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을 a에다가 밑에다가 던져주시면 a분의 1의 x제곱이 되잖아. 그지? 얘가 1보다 컸으면 얘는 0이랑 1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였으면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이랑 1 사이일 때는 무슨 관계에 있어?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얘를 y축 대칭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지수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냥 요것만 머릿속에 달달달 집어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1학년 때 하셨던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좀 빡세게 시키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다 쓰셨나? 일어나시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 모양은 엇비슷하겠지. 요렇게. 그죠? 기본적인 y는 a의 x제곱 형태의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결국에 모양 자체는 비슷할 텐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바뀌는 거겠지. 그지? 뭐뭐 찾으라 그랬어? 첫 번째는 y절편 찾으라 그랬어. 그죠? y절편 어떻게 찾아? x에 0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y값이 얼마가 돼?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그냥 합시다. a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요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찾으라 그랬어? 점근선 찾으라 그랬지. 그지? 점근선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y축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 y는 n이 된다. 그래서 점근선 요렇게 그려놓고 y는 n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시냐? 네.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이나 뭐 2차 함수나 우리가 늘상 쓰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첫 번째로 y절편 잡으시고요. 두 번째로 점근선 잡으시고요. 세 번째로 뭐 잡으셔야 되냐면 방향 결정하셔야 되는데 얘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밑이 1보다 클 것이냐 0이랑 1 사이일 것이냐 요거 두 가지가 결정을 해 줍니다. 알겠어? 반드시 요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을 알아야 돼. 지수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제. x값에 못 넣는 것들은 없어요. 아무거나 다 집어 넣어도 돼. 왜 그래? 그렇게 되도록 a를 사용을 하니까 x값에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 치역이죠. 치역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반드시 그래프로 찾으셔야 돼. 알겠어? 치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치역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알겠어? 어떻게 하냐? 내가 y절편도 찍고 점근선도 찍고 방향도 맞춰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요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이해돼? 점근선보다 큰 값만 나오니까 치역이 요렇게 되시면 되고 내가 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절편도 찍고 점근선도 찍었어. 그래서 요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얘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프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치역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만 그리셔야 된다. 그리셔야 된다? 그래프를 통해서 치역을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프 안 그리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가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치역을 잡도록 하셔야 돼. 오케이? 다음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b의 x제곱
두 가지 종류의 밑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지수함수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다 그려낼 때 A랑 B는 둘 다 1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봐봐. A를 먼저 이렇게 그렸어. 얘가 Y는 A의 X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BX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B의 X제곱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뭐야? A가 B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면 B를 어떻게 그려야 돼? Y는 B의 X제곱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죠? 확실한 건 뭐냐면 얘도 X에다 0 집어넣어 보면 Y절편이 1이야. 그지? 그래서 똑같이 요 점을 지나긴 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어떻게 그려야 돼? 얘보다 가파르게 그려야 돼? 완만하게 그려야 돼? 가파르게 그려야 돼? 완만하게 그려야 돼? A, B가 둘 다 1보다 크고요. A가 B보다 커. 그래서 A의 X제곱을 먼저 그렸어. 얘를 기준을 삼아서 B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될까? 완만하게, 가파르게. 완만하게 그려야 돼? 가파르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 완만하게 그리셔야 돼요. 완만하게 그리는데 왼쪽은 더 위에 있고 오른쪽은 더 밑에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건데 잘 봐. 내가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a의 1제곱이랑 b의 1제곱을 비교를 하는 건데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니까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x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a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데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a가 b보다 컸으니까. 이해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뭘 비교하는 거야?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가 더 작기 때문에 역수인 상태에서는 b분의 1이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에다가 0보다 작은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a가 더 작으니까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 알겠어? 이해돼? 요거 그릴 줄 알아야 지수함수에서 어려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점근선. 아, N.
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이 봅시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있고요. 요 녀석이 x값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아니면 감소함수인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 알겠어? 이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함수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감소함수다를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증가함수라면 최대값은 언제야? x에다가 큰 값을 집어넣으면 최대고요. 최소값은 언제야? x에다가 최소값을 집어넣으면 최소야. 감소일 때는 최대값은 언제야? x값 중에 더 작은 걸 집어넣으면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언제야? x에다가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가 최소값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지수함수의 최대랑 최소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거 엮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지수함수 확대 축소인데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지수함수 확대 축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우리가 지수함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랑 y는 a의 2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냐 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랑 y는 a의 2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면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없진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밑이 둘 다 a로 똑같잖아. 그지? 다만 뭐가 된 거야? 얘는 그냥 x고 얘는 2x잖아. 그지? x값이 2배로 뻥튀기가 되시면 y는 a의 2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랑 2의 2x제곱이라는 녀석을 볼 수 있는데 얘는 2x에서 2를 미친 2에다가 먼저 계산을 해주면 4의 x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수함수를 한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면 자 얘가 y는 2의 x제곱 y절편은 1이겠죠. 그죠? 다음에 둘 다 1보다 크면서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돼. 왼쪽에서는 더 밑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더 가파르게 그려지셔야 돼요. 얘가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 알겠어? 그러면 무슨 관계에 있냐면 밑이 2배야. x값이 2배야. 밑길이도 관계가 있어. 그러면 같은 y값을 가질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 왜? 2배 됐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x값이 2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x에다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도 얘가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배고 2배니까 1배고 2배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같은 y값을 가질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지수함수가 있는데 여기 x는 마이너스 t가 있고요. 여기 x는 t가 있어. 그러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t까지의 거리랑 t까지의 거리랑 똑같지? 맞아? 맞아? 다음에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같은 걸 위로 올려서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당연히 똑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x좌표가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t, t. 그래서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냐? 그럼 봐봐. 이 지수함수의 식을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 a의 마이너스 t제곱이야. 오케이? 얘는 y절편이니까 0,1이죠. 얘는 t, a의 t제곱이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얘랑 곱하면 1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녀석의 y좌표랑 이 녀석의 y좌표를 곱하면 1이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의 지수함수에서는 전부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t만큼 오른쪽으로 t만큼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사이에 y절편끼리 뭐가 성립하냐면 등비수열이 성립하고 있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와. 등비 중앙의 관계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상황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녀석의 y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그냥 r분의 1 잡으시고 얘를 0,1 잡으시고 얘를 y좌표를 r이라고 잡으시면 충분하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자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 개씩 써가면서 좌표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문자가 하나로 줄어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수함수에서 같은 x값들을 가지는 점들끼리 y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걸 알면 그냥 한 문자로 잡아버리시면 충분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문제가 간간히 등장을 하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서서 들을 거야? 문 좀 닫아줘. 자, 개념 설명은 끝났고요.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부터 갈게요. 299번부터. 자, 299번. 함수 fx는 2분의 1의 x-k제곱인데 f0의 값이 8일 때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모르는 문자 k를 f0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f0은 어떻게 계산해?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죠? 얘가 값이 얼마냐면 8이야. 오케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제곱을 2분의 1에 갖다 붙여주시면 2의 k제곱이랑 똑같아지니까 k가 얼마냐면 3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f2의 값은요?
x에 2 넣으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다. 자, 303번. 함수 fx는 a의 x제곱. 그 a 값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래요. 그죠? 0이랑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잘 모르는데 f2의 값은 9래.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랍니다. 그죠? f2는 9래요. 한번 써먹어 볼게. f2는 a의 제곱인데 얘가 9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a는 무조건 양수여야만 하니까 3밖에 안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fx가 뭐야? 3의 x제곱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 점근선이 x축이고요. 이렇게 증가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0,1을 지난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y절편은 1인 게 맞죠? 0,1을 지나고요. 2번 점근선은 y축이다. 틀렸죠? 뭐야? x축이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3번은 증가함수냐 물어보는 건데 증가함수 맞고요. 그죠? 4번은 1, 2, 4분면 지나냐?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냐? 맞죠? 그죠? 자, 306번 함수 fx는 a의 x제곱 a는 1보다 크다 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f2는 p고 f6은 q인데 fk는 p의 4제곱분의 q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지나는 점을 알려주긴 했는데, 그지? 2일 때는 그냥 P라 그랬고 6일 때는 그냥 Q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fx가 문제에서 a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2,P인 거고 요 점이 6,Q인 거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P를 대입하시면 a의 제곱은 P가 되고, 그지? 6,Q를 대입하시면 a의 6제곱은 Q야.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 fk는 p의 4제곱분의 q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a 제곱이 p잖아. 그지? 그럼 p의 4제곱은 a의 8제곱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q의 제곱은 a의 12제곱이죠. 그니까 a의 4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야? fk가 뭐야? fx가 a의 x제곱이니까 fk는 a의 k제곱이야. 그니까 k는 얼마야? 4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315번 함수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랍니다. 그죠? 지수함수 같은데 처음 보는 게 뭐냐면
개수가 달려있잖아. 그지? 근데 이 개수랑 지수함수의 밑이랑 연관이 지어져 있죠. 그죠? 얘도 2고 얘도 2잖아. 그러면 이걸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 꼭 그려봐. 아시겠죠? 기본적인 형태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지?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 y축으로 아래로 3칸 갔으니까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게 뭐야? y 절편 x에다가 0 대입해 보시면 y는 2의 1제곱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래서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점근선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y축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아. 그니까 두 번째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려 놓으시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얘에 닿지 않으면서 얘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리시면 요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요게 요 녀석의 그래프야. 알겠어? 그래프 반드시 그리고 출발하세요. 자, 1번.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냐? 맞죠? 그죠? 2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 함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맞죠? 3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이다. 맞죠? 4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 치역은요?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 그랬어.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큰 값만 나오니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321번. 함수 y는 2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32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분의 9의 그래프가 되었을 때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죠? y는 2의 2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2의 x 대신에 x-p니까 2의 x-p 다음에 플러스 q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 그지? 누가 다르냐면 개수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를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2의 5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지수법칙으로 계산을 하시면 2에 2x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9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비교하시면 되죠. 2 곱하기 x-p랑 2x 플러스 5랑 똑같아야 되니까 p가 얼마여야 돼? 2분의 5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플러스 q랑 2분의 9랑 똑같아야 되니까 q가 얼마야? 2분의 9 나오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7이 정답이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5죠? 2가 정답이죠?
자, 328번. 함수 y는 2의 x-a의 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두 상수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래프를 보고 미지수 찾는 거죠. 그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럼 바로 b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y는 2의 x-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저 이제 a도 구해야 되는데 그죠? 구하라고 여러 가지 줬잖아. 그지? y절편 한번 써먹어 볼까? x에 0 넣으면 y가 1 나와야 되니까 1은 2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해돼? x에 0 넣고 y에 1 넣었어. 그러면 요거 좌변으로 넘기시면 2는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지수인 마이너스 a가 1이어야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됐어? 그래서 a 플러스 b 하시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네요. 자, 339번. 정의역의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함수. y는 3의 x-1제곱 플러스 2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얘는 평행이동이 돼 있긴 한데, 그지? 대칭이동 된 건 없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어쨌든 밑을 봤을 때 3은 1보다 크니까 요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이 어쨌든 1보다 크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러면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작은 걸 넣으면 작은 게 나오고 큰 걸 넣으면 큰 게 나와. 그지? 최대값 구하시려면 x에다가 1 넣을 거지. 그지? 그럼 y는 얼마야? 3의 0제곱 플러스 2니까 3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최소값 구하시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y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니까 계산을 해야 돼. 그죠? 9분의 1 플러스 2니까 9분의 19가 오시면 돼. 됐어? 얘랑 곱하시면 3분의 19가 정답이죠? 자, 349번. 함수 y는 a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의 최소값이 16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밑이 0이랑 1 사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겠네? 맞아.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지수가 최대인 거지. 이해되시나? 지수가 최대여야 얘가 감소함수라서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작으면 작고 지수가 크면 커.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작으면 크고 지수가 크면 작아요. 뭔 말인지 오케이?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가셔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지수가 최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의 최대값을 알아내야 돼. 그죠? 요렇게 생긴 거의 최대값 어떻게 알아내? 요렇게 생긴 식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2차 함수니까 표준형 잡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2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2네. 그죠?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다. 됐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일 때가 최소값 16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a 제곱분의 1이 16이니까 a가 얼마? 4분의 1이 나오시면 되겠죠. 자, 356번.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수함수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방에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밑을 똑같이 통일시켜. 그럼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으로 바꾸시고요. 그죠? 얘도 플러스 1을 앞에 개수로 떨궈.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하는 2차 함수의 형태로 바뀌죠. 그죠? 이해돼? 근데 이제 우리가 대수 정도 왔을 때 치환을 했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새로 잡아야 돼. 오케이? 문제에서 알려준 x값의 범위, 즉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치환을 하면 x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써 먹어야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데 치환을 하면 x가 없어져. 그지? 그니까 이 t에 대해서 치환한 녀석을 얘를 반영을 시켜 주셔야 돼. 뭔 말인지 오케이? t야 원래 뭐였냐면 2의 x제곱이었어. 그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지. 그지? x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4죠?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을 이용해서. 오케이? t가 2의 x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x가 2일 때 4. 그래서 t는 요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문제가 2차 함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대칭축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대칭축이 t는 1인데 걔는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자연빵 3이 되시면 되고 최대값은 대칭축으로부터 더 먼 데가 어디야? 4가 훨씬 멀죠. 그죠? 그래서 t가 4일 때 집어넣으시면 12가 최대값이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하시면 15가 정답입니다.
자, 363번.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이 5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얘도 지수함수끼리 뭔가 더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지? 그런 건 안 배웠으니까 한 방에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래도 편안하게 보시려면 밑을 똑같이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지. 그지? 얘는 3이고 얘는 3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3으로 통일을 시켜봅시다.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으로 오시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3의 k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k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3의 k제곱이 동시에 똑같이 있으니까 얘로 묶어내시면 요렇게 생긴 식이 완성이 되지. 그지?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상수예요. 그죠? 이해돼? 얘는 상수야. 얘는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변수, 함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내시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식은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죠. 그죠? 제목에 써있듯이. 최대 최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2차 함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있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최대 최소 문제. 첫 번째 누구 있냐면 2차 함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끔씩 그냥 식을 요렇게 하나 준 다음에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부등식의 영역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 식을 는 k라고 둔 다음에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산술기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삼각함수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극대극소 미분이야.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크게 5가지가 있어. 오케이?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까지 배웠지. 그지? 맞아? 아직은 여기까지 배운 상태잖아. 삼각함수는 누가 봐도 사인 코사인 껴있으니까 삼각함수로 푸시면 되고 극대극소는 나중에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3개 중에 하나만 최대 최소 문제로 나올 텐데. 그죠? 2차 함수는 이미 잘 하고 계시고 얘는 나올 리가 없어. 여기서 껴들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애매하다 싶으면 산술기하 가시면 돼요. 알겠어? 얘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산술기하 쓰시면 2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죠? 이거 얼마?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이죠? 맞아? 그니까 2야. 그니까 요만큼 최소값이 2라는 얘기야. 그니까 전체적인 최소값이 얼마냐면 3의 k제곱 곱하기 2가 최소값이에요. 그죠? 이해돼? 이만큼의 최소값은 2야. 얘는 상수야. 변하지 않아. 그죠? 얘 최소값이 얘는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래? 54래.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시면 3의 k제곱이 27이니까 k가 얼마야? 3이 오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368번.
함수 y는 6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딱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냐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랑 비슷한 게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죠?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치환하는 순간 뭐 해야 된다고? t에 대한 범위를 새로 잡아야 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최소값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로 구하시면 되겠지. 요렇게. 이해되시냐? 앞에서 했지? 똑같은 형태잖아. 그죠? 산술기하 때리시면 최소값이 2야. 아, 그러니까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치환했으면 반드시 범위를 잡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자, y는 6t. 얘는 요걸로 어떻게 표현해? t제곱 마이너스 2야. 보이시나?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맞아? 다 이해돼? 그럼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야? 2차 함수. 표준형 바로 잡으시고. 대칭축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연방이 최대값. 그래서 11이 정답이죠. 다 되셨냐?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 넘어가기 전까지 체크리스트 먼저 작성하시죠.